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 물질대사와 건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림은 영양소의 세포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의 배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요소와 CO2 중에 하나래요. 뭐가 CO2고 뭐가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요소는 질소 노폐물이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합성된 게 요소고, 포도당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아미노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A가 CO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가와 나는 각각 폐와 콩팥 중에 하나이다. 가와 나 여기 있네요. 밑에. 네, 물은 사실 호흡기로도 나갈 수 있고요. 날숨에서. 또 오줌으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폐와 콩팥 모로도 다 나갈 수 있는데 CO2가 나가는 거니까 뭐겠어요? 가가 폐일 거고, 요소가 나가는 거니까 질소 노폐물 오줌을 통해서 나가겠죠? 콩팥이 되겠습니다. 기억, A의 구성 원소에 CO2의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다. 맞고요. 여기서 탄소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세 개 모두 다 공통적으로 CHO가 있고, 아미노산에는 N이 더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포도당도 CHO가 있고요. 6, 12, 6, C6H12O6라는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6개나 되죠. 포도당은. 여기는 CO2는 C가 1개고 굉장히 포도당이 CO2에 비해서 고분자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니은, 간에서 과정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난다. 간에서 포도당이 이렇게 분해되는 거, 이거 뭐예요? 기억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포도당이 CO2로 분해되는 과정, 이화작용이죠. 특히 산소를 가지고 한다면 세포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때. 네, ATP로 합성할 거고요. 세포호흡 간에서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요. 세포호흡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세포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에서도 폐에서도 심장에서도 근육에서도 다 호흡이 일어납니다. 니은은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는 과정이죠. 이거는 특별히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세포호흡, 이화작용에 속하는 세포호흡이고요. 니은은 요소의 합성, 네,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요소의 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나는 콩팥이죠. 배설계에 속한다. 맞습니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되는 과정을 동화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암모니아보다 요소가 분자량이 훨씬 커요. 고분자예요. 암모니아 두 개가 합해가지고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입니다. 요소의 화학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암모니아가 요소가 될 때는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4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간과 폐 중에 하나래요. 뭐가 뭐겠니? A는 모양만 봐도 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심장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B는 소장에서 뭔가 이렇게 간을 거쳐서 B를 거쳐서 심장으로 가잖아요. B가 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기억에서 리을은 각각 폐동맥, 폐정맥, 콩팥동맥, 콩팥정맥 중에 하나이다. 네. 선생님이 이거 좀 그림 크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맥은 뭐라 그랬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액, 동맥이고,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위가 심방이고 아래가 심실인데요. 항상 혈액은 심실에서 밖으로 나가고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화살표 보면 알겠죠? 여기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볼까요? 이건 뭐야? 폐로 가죠. 심장에서 폐로 나가. 그러니까 폐로 가는데 나가니까 정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가니까 동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니은은 폐에서 들어오니까 폐에서 들어오는 정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디귿하고 리을이 있으면 콩팥이 여기 있는데 콩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죠. 심장에서 콩팥으로 갔어요. 심장에서 나간 거지. 그러니까 콩팥
동맥이고요. 디귿은 콩팥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거니까 콩팥 정맥이 되겠죠. 네, 볼게요. A는 폐는 호흡기에 속한다. 맞아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기역에서의 CO2 양과 니은에서의 CO2 양을 물어봤어요. 기역, 폐동맥과 폐정맥. 폐로 들어가는 혈액과 나가는 혈액에서 CO2 양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폐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CO2를 주고 산소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역하고 니은 중에 누가 더 CO2 양이 적죠? 니은의 CO2 양이 더 적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역이 더 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게 되겠죠. 니은은 틀린 선택지. 디귿.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을 물어봤어요. 디귿과 리을을 비교했네요. 콩팥에서 요소가 배출되니까 들어오는 리을보다는 디귿에 있는 디귿하고 리을 중에 요소의 양이 더 적겠죠? 리을이 많아요. 디귿이 적어요. 디귿에서가 리을에서보다 적다 했으니까 맞는 선택지. 답은 3번이겠네요. 여러분 요 그림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그 기관으로 들어가는 혈액, 나오는 혈액에 뭐 산소의 양, 이산화탄소의 양, 요소의 양, 무슨 양 이렇게 나올 때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점짜리 문제로 갈게요. 2번.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기관계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이다. 가해설하는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볼게요. 자, 라가 제일 중심에 있네요. 다른 조직세포를 비롯한 다른 기관계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제일 중심에 있는 건 당연히 순환계일 거예요. 오줌이 나가는 다는 배설계일 거고요. 가와 나는 소화계, 호흡계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외부랑 이제 물질 교환을 하죠. 볼게요. 오른쪽.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라고 했으니까 가가 소화계이고요. 라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순환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나가 호흡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가에는 소화계에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기관이 있다. 진짜 문제 많이 나오죠.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콩팥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죠. 간입니다. 간.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 조직세포에서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세포호흡을 할 때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각 조직세포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됩니다. 이 요소가 또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요? 콩팥으로 가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네. 콩팥은 배설계예요. 간은요. 간은 소화계입니다. 우리 소화계 공부할 때 배웠죠. 간은 소화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기관 간은 소화계에 속한다. 맞아요. 나를 통해 호흡계를 통해 물이 몸 밖으로 나간다. 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건 두 가지 경로라고 그랬죠.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호흡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리나 거울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수증기가 이렇게 서리잖아요. H2O인 거죠. 다와 라에서 모두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게 뭐예요? 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죠? 세포호흡을 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세포호흡의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요. 세포호흡은 어디서 해요? 모든 조직세포. 다와 라라고 했는데 배설계, 순환계뿐이 아니라 가나다라 모두, 조직세포까지 모두 이 모든 인체를 구성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다와 라가 아니라 가와 나라고 해도 나와 라라고 해도 다와 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다 생성되는 거 맞습니다. 네, 세포호흡은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3번. 그림 가는 사람에서 세포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을
나는 사람의 콩팥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 기억에서 리을은 물, 요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볼까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뭐겠어? 기억 제일 쉽다. 암모니아겠죠. NH3. 암모니아가 간으로 가가지고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요소 암모니아 됐고 CO2하고 H2O. 네, 콩팥으로 배출되는 얘 디귿이 H2O일 거고요. 폐로만 나가는 니은이 CO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혈액 오른쪽 그림 봐다. 혈액 A가 신장 콩팥으로 들어왔다가 혈액 B로 나가요. A로 들어왔다가 B로 나가고요. 이때 요소와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게 걸러져가지고 오줌으로 나가게 되겠죠. 네. A 혈관을 뭐라고 부르지? 심장에서 콩팥으로 온 거잖아. 심장에서 나가서 콩팥으로 온 거니까 콩팥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 혈액 B는요. 콩팥에서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콩팥 정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암모니아는 질소 노폐물이다. 맞습니다.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 아미노산에 NH2 아미노기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세포업이 사용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입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니은 CO2의 교환은 확산에 의해 일어난다. 맞습니다.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분압은 기체의 부분 압력입니다. 전체 기체에서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인데 그냥 분압차, 농도차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기체니까 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확산이라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의미죠.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 알아두세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리을의 양은, 요소의 양은 A와 B 중에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누가 더 많아야 돼? A에서 요소가 많은 혈액이 와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고 B에서는 비교적 요소가 적은 혈액이 나가야 되겠죠. A에서가 더 많겠죠. 여러분, 콩팥을 지나갔다고 혈액 B에서 요소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요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B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요소를 많이 거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100%의 요소를 다 오줌으로 내보내고 혈액 B에 요소가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5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의 일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배설계와 호흡계 중 하나이고 A와 B는 각각 요소와 암모니아 중에 하나이다. 가는 호흡계, 나는 배설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간에서 A가 B가 된대요. 암모니아가 진짜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를 통해 호흡계를 통해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산소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왜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어요? 결국은 ATP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조직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당, 음식과 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TP를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생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B가 들어있는 용액에, 요소가 들어있는 용액에 이레이즈를 처리하면 A가 생성된다. 네, 간에서는 A를 B로만 바꾸는데 콩즙에도 있는 유레이즈 처리하면은 B가 A로 바뀐다는 거죠. 네, 소화계에서 소화된 후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지 배설계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배설계는 뭐야? 나 배설계는 뭐예요? 질소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일단 혈액으로 다 흡수됐던 물질 중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 필요하지 않는 것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우리 몸에 흡수돼서 혈액에 있었던 물질 중에 불필요한 거를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소화계에서 소화되는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혈액 안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변이죠. 대변. 소화기에서 소화되는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대변이라고요. 어떻게 나가요? 대장을 통해서 나가요. 이거는 대장은 뭐예요?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디귿은 틀렸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답은 3번. 6번 볼게요. 다음은 생콩즙을 이용한 요소 분해 실험이다. 콩즙에 있는 요소 분해 실험.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 있죠. BTB 지시약은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어떤 색깔을 띠냐면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푸른색을 띈다고 해요. 네, 준비물 증류수 2% 요소용액, 오줌, 생콩즙을 준비합니다. 시험관 A에서 2에 다음과 같이 용액을 넣은 후 BTB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을 관찰합니다. 네, A는 요소하고 증류수, B에는 요소하고 생콩즙, C는 오줌하고 생콩즙, D는 증류수, E는 증류수하고 생콩즙 이렇게 넣습니다. 이 실험은 대조군이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볼게요. A는 요소하고 증류수니까 사실 요소의 pH나 마찬가지예요. 증류수는 중성이니까. 근데 연두색이 나왔습니다. 연두색 뭐야? 노란과 초록색 사이가 연두색이잖아. 그러니까 요소의 pH는 어느 정도다? 산성과 중성의 중간. 약산성이라는 거죠. 요소가 약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부터 볼게요. D는 증류수 초록색, 중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E 볼까요? E는 증류수랑 생콩즙만 있어. 생콩즙은 노란색이었어. 산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소는 약산성, 생콩즙은 산성이에요. 그런데 B 볼게요. 요소, 약산성인 요소랑 생콩즙, 산성인 생콩즙을 섞었다? 약산성과 산성을 섞었어요. 근데 무슨 색이 나왔어? 푸른색. 염기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염기성이. C도 마찬가지. 오줌하고 생콩즙을 섞었더니 염기성이 나왔대요. 뭔가 물질이 분해가 된 거죠. 뭔가 변화가 된 거예요. 네. 요소나 오줌이 아니라 생콩즙에 그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 거죠.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콩즙이라고 안 하고 굳이 생콩즙이라고 한 거죠. 효소가 변성되지 않은 활성이 있는 생콩즙을 준비한 거예요. 콩을 끓여가지고 즙을 낸다거나 이제 그러면 효소가 변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콩즙을 준비한 거죠. 결국은 요소에다가 생콩즙을 더하면은 염기성 물질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요소는 이제 오줌 속에 있는 물질이고요. 생콩즙에는 뭐가 있어요? 효소인 You raise me up. 네, 유레이즈. You raise me up이 아니라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고요. 염기성 물질은 암모니아인 겁니다. 암모니아. 네, 그래서 푸른색을 띈 거죠. A와 B에서 모두 유레이즈에 의한 촉매 반응이 일어난다. 유레이즈는 어디 있다고요? 생콩즙에 있어요. 생콩즙에. 콩즙이 없는 애는 유레이즈가 없는 거야. A는 콩즙 없잖아요. 땡. 오줌에 생콩즙을 넣으면 C죠. 염기성으로 변했죠? 네. B와 C에서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됐다. B와 C에서 푸른색으로 변한 이유는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됐습니다. C에서 오줌을 넣었지만 암모니아가 생성된 이유는 오줌 속에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생체 내에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직세포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돼. 그러면 간에 가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거꾸로 요소를 생콩즙하고 반응시켜가지고 생콩즙에 있는 효소 유레이즈를 이용해가지고 효소가 아니에요.
요소를 생콩즙에 있는 효소랑 반응시켜가지고 암모니아로 분해한 거예요. 네. 생체내와 지금 이 실험의 조건이 반대입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는 우리 생체 내에서 하는 일,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거는 지금 이 실험에서 생콩즙을 갖고 한 일이죠. 그런데 제목에 봐봐. 요소 분해 실험이라고 나와 있죠.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했다. 그러니까 얘는 이화작용입니다.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분자량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는 요소 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소 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7번. 그림 가는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분해 산물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는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 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CO2와 O2 중에 하나고 A와 B는 간과 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은 혈관이다. 포도당과 A가 들어가서 세포호흡을 했어요. O2가 들어가서 세포호흡을 하고 B는 CO2가 되겠죠. A는 심장, B는 소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B가 간이고 A가 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볼게요. 기억. A에서 A 어디야? 폐에서 흡수된 A 동그라미 O2는 심장을 거쳐 B로 운반된다. 간으로 간다는 거죠. O2는 흡수되면 폐에서 A가 흡수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니은을 타고 심장에 가겠죠. 혈관 이름 뭐야?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폐 정맥이겠죠.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B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온몸으로 나가 대동맥을 타고 갔다가 B로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기억에서 디귿 중 혈액 단위 부피당 B, CO2의 양이 가장 적은 혈관을 물어봤어요. 온몸에서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안 봐도 온몸에서 CO2 양이 작은 혈관은 뭐겠니? CO2를 가장 많이 버린 폐를 막 지난 혈관이 CO2의 부피가 가장 적겠죠? 답은 니은 맞습니다. 혈액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을 볼까? 디귿과 리을에서 디귿과 리을에서 요소의 양은 누가 많아요? 들어올 때는 요소가 많았는데 나갈 때는 콩팥에서 많이 버렸으니까 요소의 양이 적겠네요. 디귿보다는 리을에서 요소의 양이 많으니까 네.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1보다 작겠죠. 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번. 그림은 학생 A에서 C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표는 A에서 C의 하루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 얘는 지금 에너지 섭취량이고요. 얘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자, 뭐 이런 문제는 대부분 그냥 산수 계산으로 푸시면 됩니다. A 1450, 900 더하면 2350만큼 섭취했고요. B는 1800, 700, 500 더하면 1200이니까 3000. C는 1600하고 400 더하면 2000에다가 2650이겠죠. 그러면 A하고 비교를 해봐. 비교해보면 차이를 보면 되겠죠. A는 네, 얼마큼 차이 나고 B는 얼마큼 차이 나는지 보면 A하고 B 중에 B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누구예요? B죠, B. 더 많이 먹고 조금 소비했잖아요. A는 B에 비해가 아니죠. A에 비해 B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에서 C 중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학생은 누구겠어요? 눈으로 봐도 계산을 안 해봐도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소비량이 조금 적네요. 네. A에서 C 중 1일간 에너지 섭취량분의 지방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량을 계산해보면 A는 2350 중에 지방 450 당연히 아닐 거예요. B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 3000분의 지방으로부터 얻은 거 700. C는 2650분의 지방으로부터 얻은 650. 얘는 아니고 얘네 둘이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면은 B는 대략 한 2.3 정도 나오고요. C는 대략 2.45가 나오거든요. C가 더 큽니다. 답은 C. 정답은 니은입니다.